혹시 오늘 아침 공복 혈당 몇 나왔나요? 요즘 아침마다 혈당기 올려놓고 숫자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좀 낮아졌나? 어제 저녁도 소식했는데 왜 130이지? 이런 고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식사량도 줄였고 단 음식은 손도 안 댔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는데 혈당 수치가 생각처럼 잘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은 한 가지죠.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대부분은 밥, 간식, 운동 부족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기관 하나를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센터, 췌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이 인슐린이 혈액 속 당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췌장이 지치고 망가지면 식사량을 아무리 줄여도 혈당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슐린이 부족하니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관이 바로 이 췌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췌장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췌장을 살리려면 뭘 해야 할까요? 운동? 중요하죠. 약?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드시는 식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특정한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도와주고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채소의 정체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어떤 원리로 혈당을 잡는지 이해하고 드셔야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 가지 중요한 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단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탄수화물의 양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반찬에 뭐가 있었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밥은 반 공기만 먹었는데 반찬으로 달달한 무장아찌, 후식으로 감 한 조각. 이렇게 드시면 당뇨약을 드셔도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 같은 밥을 드시더라도 반찬에 어떤 채소가 들어있었느냐, 식이섬유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은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그 채소가 췌장을 돕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과 일본 당뇨연구소, 그리고 국내 당뇨병 전문의들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췌장 기능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혈당을 내리는 식물성 성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은 약이 아닙니다. 식재료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성분이고 이걸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모두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채소가 어떤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식단에 넣을 때 어떤 조합이 효과적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을 돕는 채소, 그리고 혈당 수치를 부드럽게 내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 그 정체는 바로 여주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주는 오이처럼 생겼지만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맛은 굉장히 쓰기 때문에 흔히 쓴오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 쓴맛 속에 당 조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모모르 대신 차라틴, 폴리펩타이드 P 같은 혈당 강화에 효과적인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 즉 베타세포의 기능을 보호해주고 회복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당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잘 분비하게 도와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여주즙을 하루 한 잔씩 섭취한 실험군은 4주 만에 공복혈당이 평균 20에서 25mg/dl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도 평균 0.3%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더한 것이 아니라 식단에 여주 하나를 넣은 것만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주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여주는 분명 약처럼 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기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고 주스 형태로 먹는 것도 꺼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여주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 볶음입니다. 여주를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살짝 담가 쓴맛을 뺀 뒤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때 양파나 두부를 함께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된장국에 넣는 방법입니다. 된장국에 여주를 조금만 썰어 넣으면 쓴맛이 국물에 분산되면서 먹기 훨씬 쉬워집니다. 다른 채소들과 어울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여주차 또는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마트나 건강식품 코너에서도 건조 여주나 여주 분말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물에 우려서 차처럼 마시거나 식전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어떤 형태로든 여주를 드실 때는 과용하지 말고 하루 한 번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주의 정체를 아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어떤 식사 시간대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지금부터는 여주를 실제 식단 루틴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주, 이제 드시는 법은 아셨죠? 그렇다면 이걸 하루 식사 속에 어떻게 넣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 혈당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위를 부드럽게 여는 식단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주가 들어간 된장국 한 숟갈, 혹은 여주볶음을 밥반 공기에 곁들여 드신다면 하루 혈당의 출발점이 훨씬 안정됩니다. 점심은 보통 활동량이 많고 식사량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여주볶음을 반찬으로 드시거나 미리 여주차를 한 잔 데워 두셨다가 식사 30분 전에 드셔보세요.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6시 이전, 소화에 부담 없는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이때도 여주는 생략해도 좋지만 분말 형태로 차 한 잔 정도 드신다면 야간 혈당 안정을 돕는 데 유익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주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갈 수 있고 일부 분들에겐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20에서 30g 이하의 소량으로 반찬 한두 숟갈 혹은 차 한 컵 정도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 끼에 넣었다고 내일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 한 달 이상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면 몸이 변화하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건강밥상 톡톡 구독자분들 중에도 여주를 식단에 추가하고 나서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까지 내려갔다는 분, 당화혈색소가 6.8에서 6.2까지 떨어졌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약도 병행하셨지만 여주를 식단에 넣은 이후 변화가 시작됐다는 공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혈당은 단순히 밥을 줄여서 잡는 게 아닙니다. 췌장을 살리는 음식이 식단에 함께 들어가야 진짜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식재료가 오늘 알려드린 여주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게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가족과 지인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건강밥상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